월스트리트볼 주린이 25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Z세대 최다희 인턴 PD고요. 오늘도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한승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11번가를 타고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두 분 모두 지난주에 백신 접종 완료하셨죠? 네. 제가 그제 맞았습니다. 오, 네. 선배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저는 화이자를 맞았는데 네. 맞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어깨가 조금 뻐근하더니 다음날 한 24시간 지나니까 어깨가 좀 굉장히 뻐근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몇 시간 아프다가 이틀이 아직 채 안 됐는데 뭐 지금은 또 많이 괜찮아져서 거의 뭐. 그럼 선배는 저 휴가 안 내신 거예요? 저는 공가 백신 휴가를 내셨어요? 냈죠. 예. 금요일에 맞으신 건가요? 월요일에 맞았어요. 월요일에 맞고 휴가를 갔다가 오셔서. 예, 월요일에 맞고 네. 화요일까지 쉬었죠. 혜민 기자님도 뭐 별다른 증상은 없었어요? 저도 목요일날 맞았는데 네. 그래서 금요일날 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이게 약간 여기 뜨거워지고요. 그다음에 네. 몸이 약간 나른하면서 잠이 맞아요. 엄청 나른하고 와요.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 내가. 그래서 친절한 경제 하루 못 하셨죠? 네, 아예 그냥 그 방송이 없어졌어요 그날. 그래서 네. 목금 이틀을 네, 쉬었어요. 예. 네,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젊은 분들이 막 부작용이 많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꼭 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차 때는 더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2차가 그렇게 아프다고. 네, 2차. 이현식 부장님이 2차 어젠가? 맞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좀 이상하다면서 근데 출근하셨어요? 아니요. 재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1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저도 접종 후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댓글이 2개나 달렸어요. 네, 읽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헌터캣님이 달아주셨습니다. 내용 댓글 달러왔더니 다이피디님 동생분 댓글이 러닝머신을 옷걸이로 쓰는 건 국룰 아닌가요? 하이닉스 사장님 돌아가셨나요? 에서는 현우 터졌습니다. 돈태기도 여기서 배워서 여기저기서 써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지 포인트 얘기 많이 보이길래 궁금하지만 찾아보기는 귀찮았는데 여기서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20%나 깎아주다니. 지나치게 나에게 유리한 제안은 뭔가 수상한 노림수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머지 포인트 사태 관련한 클립 들으시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하이닉스는 다시 조금 그래도 오르고 있어요.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오른다기보다는 그냥 내림세가 멈췄다 정도의 느낌. 그렇죠. 저는 그 테이퍼링 발표 때문에 그 뒤에 미국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 경신했거든요. 스탠드앤푸어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냥 미국 주식을 좀 더 할 걸 그랬어요. 저 미국 주식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사실 미국 주식을 원래 그냥 이제 투자를 해볼 생각은 못하다가 저희 월스트리트 본편에 이남호 교수님 나오신 적 있어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 그분이 몇 가지 종목을 찍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뭐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가 아니라 진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의 종목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자칭 미국 주식의 전문가인 손승욱 부장께서 나 다 아는 회사를 이렇게 찍어줬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그 중에 2 종목을 샀거든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 맞춰봐도 돼요? 그 종목 맞춰봐도 돼요? 왜? 월마트랑 허쉬. 둘 다 틀렸어요. 그럼 나머지 2개예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코스트코를 샀어요. 그때. 선배. 커피는 선배가 사셨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인턴 PD가 커피를. 물론 제가 많이는 못 사죠. 그래도 비싸요 주식들이. 미국 주식들이. 한 주 몇십만 원씩 해. 근데 미국 주식도 한 주씩 모두 사야 되죠. 0.몇 쪽에서도 살 수 있다고 쪽에서 살 수 있어요. 저 쪽에서 사고 있어요. 그때 2 종목을 샀는데 정말 많이는 안 오르거든요. 하루에 정말 슬금슬금 조금씩 올라요. 계속 올라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미국 주식을 처음 뛰어들면서 그 이남호 교수님이 찍어주신 주식 2개 말고 제가 좋아하는 회사의 주식을 하나 샀는데 그것만 안 올라. 역시. 미국 주식이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역시 전문가가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만 안 올라. 그렇구나. 하여튼 요즘
애플도 진짜 무섭게 오르고 있고요. 애플이 2조 5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시가총액. 0. 몇 주 사놨는데 더 사놓을 걸 그랬어요. 어쨌든 열심히 미국 주식을 또 공부해야겠다는 의지가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라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평가액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예, 워낙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 들어가면 늦었나요? 아니 저는 뭐 충분히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운 주식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알로카시아님이 달아주셨습니다. 바이오 제약 산업군의 성장 가능성과 별개로 개인이 투자할 만한 대상인가에 대해 현실적이고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주식 열풍과 함께 바이오 제약 투자에 대한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방송 듣고 다시금 나만의 투자 철학을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한승우 기자님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댓글 어디에 달렸나요? 이 댓글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골라듣는 뉴스룸 채널에 달렸어요. 원래 거기 댓글이 하나도 없지 않았나요? 아니다. 별도 채널에 별도 채널에도 달리고 이렇게 골룸 채널에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네, 이제 다음 세뿌 코너입니다. 세대 차이 뿌샤뿌샤입니다. 세대 차이 하면 저희가 뿌셔뿌셔 그런 게 있었죠. 세대 차이 해볼까요? 뿌셔뿌셔 해볼까요? 어때요, 선배? 하실 수 있어요. 뭐 네. 세대 차이 뿌셔뿌셔. 오, 기자님 이거 잘하시네요, 이런 거. 굉장히 힘있게 외쳐주셨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자, 오늘은 줄임말이 아니라 줄임말 퀴즈는 아니고요. 한번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2030이 많이 사용하는 한 소셜 데이팅 업체에서 썸 타는 사람들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5배 이상 많이 한다는 강력한 관심의 표현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5글자고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네, 5글자, 그렇죠. 5글자고 의문문이에요. 소셜 데이팅 앱. 네. 라면 먹으러. 안 되네. 밥은 먹었니? 밥은 먹었니? 그거 언제 시간 돼? 아, 너무 그건 근데 약간 뻔한 답이었어요. 근데 뻔한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저 딱 이거 듣고 이 답을 보고 근데 진짜 맞다. 이거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 안 하는데 약간 이렇게 언제 시간 되는 사실 약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죠. 힌트 드릴까요? 힌트는 어제와 관련이 있어요. 어제 뭐 했어? 어제를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녁. 못 맞추실 것 같다. 힌트 더 드려야 될 것 같다. 어제 저녁? 뭐 챙겼니? 밥은 챙겼니? 밥을 어떻게 챙겼니? 뭘 챙겼냐고? 뭐 챙겼니? 백신 챙겼니? 마스크 챙겼? 뭐지? 잠깐만요. 힌트 더 이상 주지 마세요. 밥 먹고 잠자는 거 말고는 챙길 게 뭐가 있을까?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산 챙겼니? 정답입니다. 정답은 우산. 왜 그러세요? 근데 이거 진짜 거의 떠다 먹여줬다. 네, 우산 챙겼니? 라는 말을. 근데 이게 왜 어제 저녁과 관련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비 왔죠. 저도 어제 저녁에 뭘 했냐 이걸 물어본 줄 알았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힌트를 좀 구체적으로 드릴까요? 어제 저녁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근데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이 우산 챙겼어? 그리고 날씨와 관련된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 이거 되게 보고 재밌어서 갖고 와봤어요. 우산 챙겼어. 그 데이팅 앱은 어딘가요? 저는 그게 더 궁금했는데요. 이거요? 이거 제가 요즘 친구들은 어떤 앱?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온라인 소개팅도 해보신 분이 안 써봐서 몰라요. 그거는 앱이 아니라 기자님 줌을 통한 거였고요. 저 모르겠다. 이거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 그렇게 데이팅 앱이 굉장히 규모가 커졌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막 말을 걸고 막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오프라인에 진짜 만나고 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앱이 있고요. 또 다른 앱, 그러니까 그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앱에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을 이렇게 매칭해주는 앱이 있고 관계를 이제 좀 발전시킨 다음에 네. 그 둘만 쓸 수 있는 그 메신저 앱 같은 게 또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 이제 그냥 카톡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카톡 말고 또 그런 앱이 있어요. 그건 이름이 뭐예요? 그거 이 비트윈 이런 거. 비트윈. 네, 비트윈. 약간 그거는 커플 무슨 맞아요. 어플처럼 쓰이죠. 맞아요. 네. 그럼 뭐 기능이 다른 거예요? 기능이 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둘만의 채팅이 가능해서 둘만의 채팅은 카톡으로도 할 수 있잖아. 근데 뭐 카톡은 사실 남이랑 하다 헷갈릴 수도 있고 그 비트윈은 뭐가 남아서 추억으로 이렇게 남길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런 뭐 일정 공유하거나 뭐 그런 거 사진 같은 거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제 동생이 쓰는 걸 봤는데 뭐 오늘은 몇백일입니다. 뭐 동생이 남자친구하고 기념일이 뜬금없이 동생이 왜냐면 제 걸로 로그아웃을 안 해가지고 봤었는데 얘 도서관 아카데미 걔 말고 한 명 더 있어요. 두 명이. 근데 그럼 그 친구 더 어리지 않나요? 더 어린데 네, 연애를 하더라고요. 와 앱으로 다희 씨만 연애를 안 하고 그래서 동생의 동의는 받은 건가요? 뭐 어떤 거요? 이 얘기 공개하는 거예요? 뭐 그게 상관없어요. 이름도 뭐 안 나오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앱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물어본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네. 우산 챙겼니? 우산 선배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 앱이 있다는 게 놀랍고. 네, 오늘도 이렇게 스프 코너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어제였죠. 네. 11번가와 아마존이 이제 손을 잡고 해외 직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이 11번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31일, 어제 8월 31일에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뜨더라고요. 광고를 하고 있구나. 엄청 많이 하고 있던데요. 네. 이벤트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쿠팡도 그랬고 11번가도 그랬고 진짜 많은 유통기업들이 한국판 아마존으로 크겠다. 제2의 아마존이 되겠다. 이런 의지천명한 적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대체 아마존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게 너도 나도 닮겠다고 나설까? 이런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네. 아마존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가요? 아마존이 지금 시가총액 2위 아니면 3위 기업일 거예요, 미국에서. 네. 이게 한마디로 아마존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2019년에 만든 신조어가 있습니다. 투비 아마존드. 투비 아마존드. 네, 아마존 됐다라는 뜻이죠. 네. 이걸 피동이라고 하나요? 수동 형태로 가서 맞아요. 아마존이 서점 사업에 손을 대면 뭐 그 대형 서점 다 초토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유통에 손을 대면 뭐 토이저러스 같은 유통점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어떤 시장에 진출을 하면 그 시장은 다 무너진다라는 뜻을 담은 단어래요. 이것처럼 그 아주 거대 유통시장의 거대 공룡이 됐죠 이미. 그래서 사실 여기서 거의 살 수 없는 게 없을 정도예요. 들어가면 저도 직구하면서 아마존에서 꽤 물건을 많이 샀습니다. 한국에서 살 수 없고 아니면 한국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아이팟 죄송해요. 에어팟 프로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게 한 1, 2년 전이었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26만 원? 뭐 이렇게 20만 원 후반대로 거래가 됐었어요, 처음에. 근데 아마존에 딱 들어갔더니 이미 미국에서는 풀렸고 에어팟이 풀린 지 좀 됐었고 가격을 $199에 맞춰줬습니다. 근데 $199에 맞추면요. $200부터 이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금 없이 이 에어팟을 살 수 있고 거기에다가 배송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배송을 이제 배송업체 배대지라는 배송 대행지 업체를 끼고 들어와야 되죠. 그렇게 해도 한국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에어팟을 그렇게 샀고 이제 그걸 이제 애플에서 직접 팔았기 때문에 정품이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마존에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매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살 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 뭐 이게 자꾸 제 구매 경험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뭐 만약에 그런 뭐 워치나 뭐 핏빛 제가 이런 밴드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여기에 쓰는 이 밴드 있죠. 이 부품 같은 것도 아마존에 가면 이제 뭐 비싼 것도 살 수 있지만 싼 것도 되게 다양한 종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싸게 이 중국의 중국의 마윈이 하는 거 뭐죠? 알리바바에서도 살 수는 있지만 거기는 뭔가 의심이 되고 뭔가 이상한 상품이 올 것 같고 오래 걸리고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굉장히 금방 오고 특히 한국보다도요 같은 제품을 되게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이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장 큰 아마존의 걸림돌은 그동안 배송비가 한국보다 더 붙는다는 거였는데 11번가에서 이걸 4,900원 이거 회원 가입을 하면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마존이 많이 판다, 안 파는 게 없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잘 와닿지 않았는데 이 쿠팡의 로켓 직구 상품 수 700만 개의 5배에 달하는 수라고 하니까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네요. 아마존이 뭐 대단하죠. 이게 원래 처음에는 서점이었어요.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생겼을 때는 온라인 서점이었고 그때 90년대 후반 때 제가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책 사시려고 책이나 음반 같은 거를 아마존에서 이제 팔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이제 뭐 알라딘이나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라는 게 터지면서 IT 기업들이 이제 한꺼번에 확 무너졌고 아마존도 그 와중에 야 이게 서점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유통업체로 돌렸던 게 결국에 이제 신의 한 수가 됐죠. 지금은 뭐 미국 그 소매 유통시장의 한 40% 절반 가까이를 아마존이 먹고 있다. 이게 처음에는 책 팔고 음반 팔고 하다가 이제는 그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뭐 우주 여행을 가고 그렇죠. 우주 여행을 갔어요? 창업자가? 네, 갔죠. 그 우주 여행 상품을 만들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었고 지금 올 초인가 그 아마존 대표에서는 물러났고 대신에 이제 그 우주 여행은 최근에 갔다 왔죠. 지난달인가 2달 전인가 동생이랑 같이. 그게 저희 테슬라의 누구죠? 머스크랑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주 여행을 두고. 그래서 이제 뭐 우주 산업에까지 앞으로 손을 대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게 그 단순히 쇼핑이 아니라 아마존이 이렇게 크고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혁신 기업의 면모를 갖춰왔다. 예를 들면은 뭐 물류 산업 그 물류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혁신이라든가 뭐 결제, 뭐 배송, 그다음에 이게 그 킨들이라고 하는 전자책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뭐 동영상, 음악 뭐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큰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플랫폼이 됐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막 플랫폼 기업으로서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보여주었던 기업. 아마존. 선구주자. 약간 카카오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뭐 맞나요? 이것저것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는 카카오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정말 안 하는 게 없을 약간 봉이 김선달의 느낌까지. K 마당발. 아마존이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그 언론사도 인수한 적이 있을 텐데 아마존이 그렇다고 뭐 은행이나 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택시 사업도 안 하고요. 그렇네요. 분야에 있어서는 카카오가 한 수이다. 너무 크게 웃었네.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국내 이커머스 시장 관련해서 다뤄본 적이 있지만 그때는 이제 네이버와 쿠팡 이 양자 대결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국내에서 해외 직구를 하는 그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1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좀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아마존 협업이라는 무기를 꺼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근데 사실 11번가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한동안 좀 꽤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었어요. 어떻게 이번 그 아마존과의 협업으로 좀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가장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까 그 다희 씨가 말씀하기를 쿠팡에 5배가 넘는 제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11번가를 통해서 다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제가 알기로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아마존 미국에서 판매하는 거 4천만 개 상품이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11번가에서는 우선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16만 개 상품만 골라서
이거를 최대 엿새 안에 배송한다는 방침이에요. 근데 사실 이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선호도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어떤 게 싼지 어떤 게 좋은지 정말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직구 많이 그쵸. 했겠죠. 그래서 이 16만 개 상품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무료 배송이라고 해도 매달 4,900원을 낼지 이걸 망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지화 못해서 망한 미국 기업들이 꽤 많습망 네, 월마트, 기업들. 네, 까르푸. 그렇죠.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쿠팡 같은 거대 유통망이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마존만의 뭔가의 색깔이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없다면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저만 해도 이미 뭐 네이버랑 쿠팡 정기 이제 매월 결제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다가 11번까지 추가를 하려면 추가를 할 만한 큰 매력이 필요해요. 그쵸. 이 5,000원을 낼 만한. 근데 그게 없다면 사실 가입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 들어요. 이건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네. 이게 그 해외 직구 시장이 뭐 많이 커졌다고는 해요. 뭐 얼마 4조 원이 이제 좀 넘는다고 하죠. 네. 이게 그 과연 해외 직구 시장만 커졌냐라고 보면 사실 그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진 규모가 아마 해외 직구 시장 커진 규모보다는 훨씬 더 클 거예요. 그쵸. 그 해외 직구는 정말 그 좋은 상품이 아니면 이제 뭐 배송이 며칠씩 걸린다거나 뭐 통관이 귀찮고 뭐 또 실제 구매할 때는 이제 뭐 제품에 따라서는 관세도 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진입 장벽이 높고 좀 귀찮기 때문에 그동안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아마존이 11번가가 이번에 아마존이랑 합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김희민 기자 얘기대로 저는 물건이 아직 적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제가 작년에 그 미국에 1년 있으면서 아마존을 이용하면서 이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던 것 중에. 궁금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세제 같은 게 있었는데요. 세제가 그 뭐 이렇게 옷에 묻은 그 얼룩을 이렇게 쓱쓱쓱 해서 하는 지워지는 그런 세제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들어올 때 되게 여러 통을 사왔거든요. 네. 어제 아마존이 11번가에 들어왔다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그 제품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아쉬워요. 사실. 없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 제품이 일단 충분하냐의 문제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할 거란 얘기는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뭐 들어올 것처럼 하다가 안 들어오고 간도 여러 번 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아마존이 지금 전 세계 12개, 13개 국가에 진출해 있는데 직접 진출을 안 하고 이렇게 지분 교환이라는 형식으로 현지 기업하고 손잡고 들어오는 게 처음이랍니다. 예, 보통은 다 직접 사업을 하죠. 직접 사업을 하기에 한국 시장이 그렇게 코락코락하죠. 충분한 또 규모가 또 그렇게 크냐. 그리고 이 몇 년 전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쿠팡 네이버가 이제 워낙에 또 맞아요. 이건 뭐 시키면은 당일 배송 막 이렇게 들어오는 시장에서 아마존이 그 어마어마한 물류와 유통망을 갖추면서까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지 기업과 손을 잡아서 이렇게 왔겠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아마존의 다양한 제품들을 접하는 데는 여전히 저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직까지는. 이게 물론 설명이 이제 한글로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품의 설명이. 후기도 한글로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일단 진입 장벽은 좀 낮아졌겠죠. 또 결제도 기존에 뭐 SK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국내 결제 등록해 놓은 걸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아마존의 제품을 직구로 들여온다라는 메리트가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큰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의 매력은 이 다양한 상품뿐만 아니라 킨들이라든지 그 자체적으로 이제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OTT 서비스도 있었어요. TV. 우리 치면은 저기 뭐 IPTV나 요새 뭐 넷플릭스 뭐 웨이브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아마존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이 지금 뭐 가입하면은 뭐 아마 무료 배송 해주고 뭐 할인 쿠폰 주고 맞아요. 이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직구 쇼핑에만 좀 특화된 것처럼 보인다. 진정 아마존의 매력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통째 들여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랑 같은 매력도를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렇죠. 예, 굉장히 그 정보 공유가 활발한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근데 조금씩 이제 발견이 되겠죠. 이 아마존에 지금 매력이? 파는 게 뭐 무슨 제품이 굉장히 좋다라더라. 뭐 그런 히트 상품이 이제 몇 개 이제 쫙쫙쫙 나온다든지.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이제 아마존에서 파는 한국 제품이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엄청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뭐였죠? 낫 같은 거, 낫. 그다음에 커피 믹스. 그리고 호랑이 무늬가 있는 이런 두꺼운 이불. 이게 진짜 그 아마존에서 맞아요. 판매를 하는데 그런 것조차.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기사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상품평이 좋은지 아마존 들어서 봤거든요. 물론 구글 번역기 돌렸죠. 근데 진짜로 후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런 이제 숨어있는 상품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히트 상품이 이제 쫙 나온다든지 뭐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뭐 그래서 이제 상품이 또 많아지고 뭐 이런 그 과정을 겪게 되면은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죠. 뭐 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어떻다라고 뭐 섣불리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지금 첫 술에 배가 부르진 않는다. 그렇죠. 정도의 선배가 그 사려고 했던 세제 같은 게 있다면 그리고 그걸 내가 계속 사고 싶다면 정기 배송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끌어들일 수 있는데 참 아쉽네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은 저는 더 샀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관심이 생기는데요, 그 세제. 그러니까 그게 뭘까? 근데 진짜 기자님께서 이제 또 직접 미국 현지에서 아마존을 경험해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직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직구라는 단어가 주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한 번도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11번가랑 함께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만약에 뭐 카카오페이나 뭐 막 쓱페이 이런 걸로도 이제 결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좀 많이 진입 장벽이 낮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쯤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요즘에 직구가 안 그래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제가 그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를 직구를 해서 먹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오메가3나 영양제. 아니면 오메가3 어디 거 드세요? 스포츠 리서치인가 뭐 그 시커먼 통에 들어있는 거. 맞아요. 뭐 그런 거. 뭐 막 얘기해도 되나요? 그게 좋아서 먹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많이 먹길래 먹는 거예요. 좋다고 많이 나와요. 약사들이. 제가 그냥 먹고 있는 것뿐이지. 그다음에 이제 뭐 관절에 좋다는. 뭐 드세요? 뭐 다 물어봐. 저 영양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MSM이라는 게 좋다고 하길래 그런 것도 먹고. 근데 그게 정말 주문을 하면 그게 한 3일인가 있으면 도착해요. 그 주문하면은 진짜 금방. 아이허브.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허브에서 산 것도 맞아요. 직구치고 빠른 거죠. 그게 웬만한 우리나라에서 배송하는 제품들보다 그러니까 뭐 로켓 하루 만에 오는 이런 거 말고 보통 한 이틀 정도 걸리잖아요. 그거보다 하루 정도 더 걸립니다. 근데 하루 이틀 정도? 있어요. 아세요? 그게 공항 근처에 창고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홍콩에서 오거나 아니면 인천공항에도 그 물류센터를 마련해 놨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배송 그것도 이제 뜨더라고요. 지금 어디에 출발했습니까? 그러면은 렉스 공항, 그러니까 LA에 있는 공항에서 출발했다라고 그게 시간별로 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공항 근처에 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 거를 물류창고에 갖다 놓고 거기서 해놓는 것 같아요. 주문하면 바로 비행기에 싣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와요.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 이렇게 굉장히 빨리 3일 만에도 지금 받아 먹고 있는데 이 11번가 아마존의 제품들도 과연 그만한 만족도를 줄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그럴 거면 가격 경쟁력에서 확 우위에 서야 되거든요. 아마존이 또 다 싼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 정말 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렇군요.
아마존 진짜 별의별 거 다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그 옛날에 넷플릭스에서 킹덤 유행했을 땐 네. 킹덤 갓을 그렇게 또 네. 참 뭐 별거 다 팔죠. 그 미국에 있을 때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핸드폰 케이스를 네. 아마존에서 샀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미국에서 그냥 미국 거 싼 거 사면 되는 거 같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11번가가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아마존 제품을 대량 매입하고 이걸 국내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고객이 주문했을 때 배송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방식은 쿠팡이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쿠팡 역시 이런 방식을 시도하다 보니 적자가 좀 많이 커졌고 네. 그걸 뭐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은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쿠팡이 겪는 어려움을 11번가도 좀 같이 겪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아직 이제 소비자가 선호하는 16만 개 제품을 골라서 네. 판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서 좀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그래서 이 물건들이 잘 팔리면 뭐 다행이고 근데 쿠팡은 이것보다 아마 물건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또 이거를 정말 요즘 쿠팡 빨리 오더라고요. 그날 시키면 그날 오기도 해요. 이런 거 보면 아마 그 한 곳이 아니고요. 국내 진짜 여기저기 물류센터에 다 그 물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11번가도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마존이 이제 제품을 매입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창고에 갖고 있다가 한국으로 바로바로 보내주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이 어쨌든 물건을 미리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배송을 빨리 해주니까. 네. 이거 대단히 높은 수준의 그 재고 관리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하는 방식이죠. 이게 네. 일반 오픈마켓에서는 이렇게 못해요. 네, 예, 오픈마켓에서는 못하고 정말 무슨 뭐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 대형마트들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죠. 미국에서 아마존이 성공했던 거는 이걸 잘했기 때문이고, 예, 미국의 이런 걸 이제 아마존이 처음 한 거예요. 그 기존에는 오픈마켓이라고 해서 여전히 이제 뭐 지마켓 옥션이 하는 방식, 그러니까 판매자 다수의 판매자, 네. 예, 그리고 다수의 소비자, 그냥 랜덤하게 연결이 되는 뭐 이런 방식이었다면, 뭐 풀필먼트라고 하더라고요. 다 가지고서 적정한 수준의 재고 보유,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수준의 재고를 보유하고 바로바로 배송해 줄 수 있는. 이거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죠. 당연히 돈이 많이 들고 그 물류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재고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 왜 가끔 보면 아마존이 그래서 이걸 뭐 사람을 안 쓰고 뭐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재고 관리를 하고 뭐 이런 식의 혁신을 미국에서 해왔던 거죠.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뭘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그렇게 하기는 물론 16만 개를 선별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마존이 제 기억에 3년 전인가 네. 그 한국에 무료 배송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즈음에 몇 년 제가 왜 그랬잖아요. 아마존이 몇 년 전부터 한국 진출설이 계속 있었다고. 네. 그게 뭐 아마존 코리아에 뭐 직원을 뽑는다라든지 뭐 한국에 사무실을 낸다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한국 시장을 간을 봐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에도 무료 배송 이벤트를 했죠. 네. 아마 아마존은 그런 데이터를 가졌겠죠. 무료 배송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사겠구나. 그런 데이터들을 모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결국에는 현지 유통업체하고 손을 잡고 진출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지금 뭐 거의 당일 배송에 익숙한 요런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과연 얼만큼의 매력을 줄 것인가. 그쵸. 예. 정말 뭐 너무너무 좋은 제품에 싼 가격에 뭐 이렇게 파는 게 있다고 하면은 뭐 성공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또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죠. 단순히 아니면 그저 그런 그냥 뭐 직구 플랫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혜민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월마트, 뭐 까르푸 이게 한국에 다 진출을 했었다가 네. 사업을 접고 다 철수를 했었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유통업체의 무덤이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또 한국인의 최근 들어서 소비 형태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욕구도 좀 세분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많은 과제를 떠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커머스 얘기 나눠봤는데 네. 이커머스와는 별개로 아마존이 미국에 이제 오프라인 사업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 좀 굉장히 이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하는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 속에서 아마존은 왜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 이 두 곳에 백화점과 비슷한 형태의 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연다고 하는 걸까? 저 이게 좀 굉장히 궁금했는데 기자님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뭐 발상의 전환을 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아마존에서 파는 제품들 보면 사실 그렇게 값비싸거나 이런 건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값비싼 명품이나 뭐 디지털 기기 같은 거는 네네. 좀 가품의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직접 눈으로 보고 사야 맛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 명품, 뭐 디지털 기기 이런 이윤 높은 상품군은 좀 네네. 아마존이 취약한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존이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옷을 판매하긴 했지만 이게 또 가품 논란이 있어가지고 고가 의류 판매는 부진한 거로 나타났대요. 근데 저도 인터넷에서 옷 살 때 이제 가품 논란 때문에 이런 이렇게 뭐 아마존 같은 사이트는 잘 이용 안 하고요. 오히려 그냥 직접 물건을 뭐 예를 뭐 어떤 브랜드를 팔면 그 브랜드를 뭐 나이키 팔면 나이키 스토어에 그렇죠. 가서 산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그 뭐 영국이나 미국의 백화점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사요. 백화점 홈페이지. 왜냐면 이러면 백화점에서 이걸 사기칠 일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오픈마켓에서 그래서 옷 같은 거는 최저가로 나오면 오히려 이제 의심이 되는 네. 지점들이 있죠. 의심 되시면 사세요, 그래도? 아니면 안 사요. 안 사세요? 네. 저도 옷 같은 거는 잘 안 사는데 잘 안 사는 게 아니고 거의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는. 그래요? 옷을? 예, 저는 옷, 신발 뭐 이런 거는 입어보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요즘 뭐 온라인으로 많이들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존에서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옷을 입어보고 안 맞으면은 그냥 이제 다시 포장해서 집 앞에 내놓으면은 가져가든. 원래 반품비가 따로 있나요, 한국에서도? 있어요. 있죠. 아마존 근데 그동안 반품이 잘 안 됐어요. 예, 그동안 그냥 막 가져가던데. 근데 그 반품이 이제 한국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배대지를 통하면 아마존은 배대지에서 반품을 해가고 배대지가 그걸 다시 수거를 사실 해가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냥 사실 그동안은 그냥 썼습니다. 사실 그 의료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달 초인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얘기를 처음 썼던 것 같아요. 아마존이 이제 백화점을 오프라인으로 낸다더라라는 기사가 나왔고 물론 이제 향후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네네. 이건 오늘 그 미국의 리테일 가제트라는 이게 뭐 소비 유통 전문지 같아요. 거기서 마침 또 관련 기사를 썼길래 제가 봤는데 일단 아무리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옮아가긴 했지만 그리고 오프라인 쇼핑은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일단 크게 전제로 했고요. 일단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백화점 같은 데들 되게 많이 파산했거든요. 맞아요. 예, 파산을 했는데 그래서 뭔가 이 오프라인 유통의 판이 흔들리고 뭔가 새로운 오히려 이제 지금 시기가 오프라인 유통의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어차피 이 온라인 시장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상상을 해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들은 더 큰 도전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아마존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죠. 이게 제가 관세청 출입할 때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 뭐 네이버 쇼핑에 검색하는 나이키 제품 이런 거 정품 인증 없으면 거의 99%
그냥 가짜 제품이래요. 그래요? 네, 믿을 만한 게 거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 명품 같은 거 구입하고 싶으면 그냥 매장 가는 게 뭐 일상화돼 있지 않나요? 뭐 저희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이렇게 어떤 제품을 사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서민이나 중산층도 있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매장 가서 지른단 말이에요.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흡수하고 싶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백화점이 아마존이 진출한다면 네. 기존에 우리가 상상하는 백화점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아마존 고라는 게 한창 화제가 됐었어요. 그게 아마존 고가 뭔가요? 아마존 고는 정확하게 이게 아마존 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찾아보고 맞으면은 쓰고 아니면 잘라줘요. 네네. 이게 그 무인 매장 같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 그 자리에서 물건 잡아서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면은 저절로 계산이 선배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도둑질하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산을 안 해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걸 다 로봇인지 뭐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또 백화점에서도 이게 뭔가 기존의 백화점의 형태는 아무튼 아닐 것이다. 예,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뭐 오프라인으로 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면 뭐 할인을 더 해준다. 아마 집으로 좀 상상을 해보면은 뭐 옷을 그 자리에서 입어보고 그걸 이제 내가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이렇게 툭툭 찍으면은 이제 그게 뭐 집으로 배송이 온다든가. 와,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편한데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 이거는 봐야겠는데 뭐 그런 경험을 주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참 이렇게 이제 상품 수는 아직 미국 아마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언어와 결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면서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에 상륙한 아마존이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갈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